안녕하세요, 오리공주TV입니다. 얼마 전 모두가 기다렸던 제네시스의 첫 SUV 제네시스 GV80이 출시했습니다. 오리공디도 런칭 행사에 참석해서 GV80을 속속들이 느껴보고 왔습니다. 우선 사전 유출된 사진과 위장막 사진으로 대략적인 제네시스 GV80의 디자인은 가늠이 되는 상태였지만 실제로 마주한 모습은 이게 진짜 우리나라 차 맞아? 였습니다. G90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던 GV80의 디자인 포인트는 두 개의 라인이며 이것이 제네시스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두 개의 라인으로 이뤄진 쿼드 헤드램프는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요. 단순하지만 꽤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측면 프로포션은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프런트 라인이 차체의 60%라 그런지 더욱 길고 웅장하게 느껴지는데요. 무게 배분은 앞뒤 50대 50입니다. 이번 GV80 디자인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균형미 같더라고요. 제네시스 GV80은 총 3개의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진에 보이는 휠은 22인치 휠이며 19인치와 20인치도 선택 가능합니다. 사실 19인치만 하더라도 큰 휠임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커서 조금 작은 느낌은 나더라고요. 추후 타이어 가격을 생각하면 20인치와 22인치 휠 선택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전장은 4945mm이며 전폭은 1975, 전고는 1715mm입니다. 휠 베이스는 2955이며 공차 중량은 2215kg입니다. 후면도 전면과 같이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번 제네시스 GV80은 디자인적으로 부족한 것이나 아쉬운 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라인이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인데 GV80에서도 그 디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모든 부분에서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단 한 곳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자, 많이 궁금해하셨던 실내, 역시 외관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외관에서 보여줬던 심플하면서도 웅장한 모습은 실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투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제네시스 브랜드 마크와 아주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14.5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길어서 주행 중에 보기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주행 중이나 정차 중에 사용할 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2.3인치의) 풀 LCD 계기판은 3D 클러스터도 지원됩니다. 옆에 화면이 커서 그런지 조금은 작게 느껴지기도 하나 꽤 선명한 그래픽으로 시인성이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앞서 더 뉴 그랜저에서 볼 수 있던 터치 형태의 공조 패널은 햅틱 타입의 터치가 지원되어서 깔끔하면서도 하이테크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는 G 매트릭스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손글씨로 필기를 인식하여서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어 레버는 크리스털을 그대로 박아놓은 듯이 정말 고급스러움을 잔뜩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현대 자동차는 버튼형 기어가 트렌드인데 제네시스는 차별화를 위해서 이런 원형 기어 레버가 적용되었습니다. 통합 주행 모드 및 터레인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커스텀 총 4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머드, 샌드, 스노우 총 3개의 터레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대형 SUV 치고는 낮은 편으로 정통 SUV보다는 프리미엄 SUV라서 그런지 타고 내리는 것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2열 시트입니다. 1열과 2열 시트 모두 부족함 없는 공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인승과 7인승 모두 2열 시트는 부족함이 없는 느낌이죠. 2열 시트도 전동으로 조작 가능한 것이 프리미엄급 SUV만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2열 시트도 통풍 시트가 적용되었으며 마치 세단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3열 시트는 성인 남성은 앉을 수 없는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탈 수 있을 듯한 그런 공간으로 대가족이 잠깐 이동할 때 아이들이 잠깐 타는 용도로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땐 7인승 SUV의 값은 팰리세이드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넓은 편입니다. 현대 자동차 때부터 트렁크 공간은 동급에 비해서 넓게 뽑아내는 거, 그게 현대 자동차의 큰 장점이죠. 제네시스 GV80의 트렁크 용량은 727리터입니다. 2열 시트는 자동으로 시트를 폴딩할 수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의 경우 3열 시트까지 전동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2열과 3열을 모두 폴딩하게 되면 꽤 광활한 공간이 확보되는데요. 폴딩 시 2144리터의 트렁크 공간이 제공됩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실내 방음까지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열과 2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의 시작은 이렇게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현대자동차 이상엽 디자이너의 제네시스 GV80에 대한 디자인 설명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직접 들으니 앞으로의 제네시스 브랜드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쿼드램프의 두 줄이 가장 특별한 이유는 어떤 바디 타입에 적용을 해도 제네시스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숨어있는 차들이 궁금하시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미스터리로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개의 라인, 아까 아침에도 했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의 라인은 우리만의 강력한 캐릭터가 될 것입니다. 마치 포르쉐의 911이 둥그런 라운드 헤드램프로 60년의 레거시를 진화해왔다면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라인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네시스의 두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120년 전 한국의 자동차가 처음 소개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 자동차가 우리 삶에서 더욱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갈수록 우리만의 아주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분명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네시스에서 출시할 차량들의 이미지가 살짝 보이시죠? 제네시스 브랜드도 다양한 라인업을 갖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GV80을 봐서 그런지 실루엣만으로도 대략 짐작은 갑니다. 제네시스 GV80 가격은 6,580만원부터 시작이며 선호 옵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견적을 넣어보니 8천만원 선에서 끊을 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많이 소위 말하는 풀 옵션으로 옵션을 추가할 경우에는 9천만원 중반대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GV80의 연간 목표 판매량은 24,000대인데 출시 직후 절반 정도를 달성했다고 하죠. 정말 대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키 디자인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키 디자인은 버튼이 많은 형태라서 럭셔리함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치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기능을 사용하려니까 이렇게밖에 디자인이 되지 않은 것 같네요. GV80 성능은 2996cc이며 6기통 3.0 디젤 엔진으로 최대 278마력과
60.0kgm의 토크를 냅니다. 옵션에 따라 투휠 드라이버와 올휠 드라이버로 구동 방식이 나뉩니다. 공식 연비는 후륜 5인승에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하면 리터당 11.8km이며 사륜 7인승에 22인치 타이어를 장착하면 리터당 10.4km입니다. 어반 브라운, 바닐라 베이지 투톤 시팅입니다. 프라임 나파 가죽이 적용되었으며 옵션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책정된 퀄팅 파이팅이 적용된 시트입니다. 가장 비싼 시트답기에 퀄리티는 상당하더라고요. 실제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가죽 느낌도 꽤 만족스러웠는데요. 나파 가죽의 촉감도 좋은 편인데 사실 이곳저곳 만져봐도 퀄리티가 떨어진다 생각되는 부품이나 소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차량의 가격대에 있어서 주 구매력층이 40대에서 50대가 많을 듯하기에 스포티함보다는 진중하고 고급스러움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진부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은 것이 제네시스 GV80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왕복 60km 정도 되는 거리를 2인 1조로 약 30km 정도를 주행했습니다. 사실 주행감도 궁금했지만 이번에 적용된 고속도로 주행보조 2인 HDA2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기에 반자율 주행으로 자유로를 달려보았는데요. 차선 유지부터 앞 차량을 따라가는 모습까지 정말 안정적이라서 중간중간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세요 라는 말이 뜰 때 손만 잡아주면 거의 자율주행처럼 믿고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운전 스타일을 연동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서 오너가 직접 운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방향 지시등을 켜면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꽤 신기했습니다. 증강현실 AR 내비게이션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마치 레이싱 게임 속에서 길 안내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건 직접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보고도 길 못 찾으면 정말 길치입니다. 사실 악셀을 깊게 밟았을 때의 느낌은 제가 생각했던 6기통 디젤의 파워풀함보다는 초반 세팅이 차분하면서도 여유롭고 부드럽게 가속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주 고객층이 중년층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초반의 악셀감은 부드러우면서도 고속으로 올라갈 때는 6기통 디젤 특유의 토크감과 파워풀한 힘 빠짐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꾸준하게 가속되었습니다.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엔진의 소음이 꽤 조용하다 느껴졌었는데 주행을 하면서는 디젤 엔진의 소음은 조금씩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6기통 디젤이지만 디젤의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휠이 커서 그런지 로터와 캘리퍼가 조금 작은 느낌이라서 시승 전부터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요. 시승 후에는 걱정과 달리 잘 멈추고 브레이크 응답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시승 코스에 국도 코스도 있어서 코너링과 핸들링도 느껴보았습니다. 차체 크기에 비해서 핸들링도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실제 주행 연비는 연비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60km 정도 주행했을 때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2km였습니다. 7인승 4륜구동 22인치를 감안했을 때 꽤 괜찮은 수치 같더라고요. 우선 GV80은 3.0 디젤부터 출시했습니다. 2.5와 3.5 가솔린은 곧 출시 예정이며 팰리세이드에서 보았다시피 국내에도 가솔린 SUV의 수요가 늘고 있어서 가솔린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 선택하실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 GV80을 런칭 행사에서 만나고 온 간단 리뷰였습니다. 조만간 시승차를 받아서 자세하고 제대로 된 시승기를 작성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린 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타부타한 것이 없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편의사양 옵션 부분에서 이 가격에 적용된 것을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리경주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